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았던 유럽과 미국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 종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 다우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장 초반에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결국에는 장 후반에 들어가게 되면서 전약 후강의 패턴을 보이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하고 S&P 500이 0.7, 0.5%대의 상승률을 보여줬었고요. 이날은 기술주들의 흐름이 조금 더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많이 밀렸던 만큼 더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1.3% 가깝게 상승하면서 13,000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봉쇄,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가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봉쇄 쪽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시아 증시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5% 이상 크게 급락을 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중국 베이징의 차오양구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이름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게 됐고, 제로 코로나의 이런 정책상 중국에서는 중국 일부 지역을 거의 다 봉쇄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이제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정책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식당이라든지 영화관 이렇게 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은 이제 거의 다 잠정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의 걱정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안 그래도 상하이 때문에 이 공급난 문제가 문제였었는데 지금 이제는 수도인 베이징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커지게 되면 앞으로 이 리오프닝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늦어지는 것 아닌가, 이러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장 초반에 미국 증시를 하락으로 만드는 그런 재료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재료는 이러한 상황에서 반등에 성공하게 했던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제 긍정적인 재료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시장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재료였고요.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연준의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이 좀 예상이 되게 되면서 이제 3% 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높았던 만큼 좀 내려오면서 2.8%대 초반까지 하락을 큰 폭으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기술주들이 그동안 높은 이 국채금리 수익률 때문에 압박을 많이 받아왔었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마련됐고요. 그만큼 시장의 눈은 이제 대형 IT 종목들의 이번 주에 발표될 주요 실적들로 많이 옮겨가면서 이날 대형 IT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섹터 평균 0.5%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말까지 미국 증시는 이거래 연속으로 평균적으로 계속 하락을 했었습니다. 거의 전 섹터가 다 밀리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4월의 마지막 주에 접어들게 되면서 미국 증시는 조금씩 고개를 드는 흐름입니다. 지금 가장 강했던 것이 서비스 쪽이 되겠고요. 그 밑으로 IT. IT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서비스는 트위터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1.5%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 가운데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 전체적으로 다 밀리면서 에너지 섹터가 3.3%로 유독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유는 중국 봉쇄 때문에 공급망이 자극이 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결국에 국제 유가를 떨어뜨리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다 같이 끌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자, 좀 더 세부적인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다 올랐었고 일부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다시 한번 이 위쪽에 포진되어 있는 살아난 IT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내용이 안 맞기는 하는데요. 자, 우선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국채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IT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될 대형 IT 종목들 쪽으로 시선이 많이 움직였다는 점이 긍정적이었었고요. 이날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들, 특히 구글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거기에다가 애플까지 다 상승을 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애플 쪽에서는 장중에 굉장히 변동성이 컸었습니다. 하락 출발했다가 결국에 0.6%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1분기 아이폰 판매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파트너사가 중국에 있는 폭스콘이 되겠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봉쇄가 되니까 폭스콘도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장 초반에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채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에 애플의 28일 실적 발표에 조금 더 포인트가 맞춰졌고요. 이날 애플만 반등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애플의 주요 부품사 중에 하나인 이 퀄컴도 2.8%, 스카이웍스 2.4%, 화보 역시 같은 흐름으로 강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 CEO의 인수합병이 결국에 장중에 승인이 나게 되면서 5.6% 올렸고 관련된 서비스 섹터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 0.7%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트위터를 사는 돈은 결국 일론 머스크 CEO의 주머니 속에서 이 주식담보대출로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테슬라에게는 조금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는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거래일 연속으로 2%대의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올해 내에서는 가장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마지막 주로 접어들게 되면서 1.7%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나아졌던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가운데 AMD 쪽에서는 가장 상승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2.8%가량 올라가고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점유율이 업계 내에서 좀 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증권사의 평가 속에서 이날 강세를 띄었습니다. 자, 이 밖에 통신 쪽에서는 버라이즌이 3% 밀렸습니다. 통신의 대표적인 대장주였었는데요. 여기서 크게 밀렸다라는 점, 결국에 가입자가 크게 줄었다라는 것이 결국에 발목을 잡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가입자와 관련해서는 오늘 트위터가 올랐지만 트위터도 그리고 넷플릭스와 같은 이런 전반적으로 가입자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 주에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는 서머피셔가 3.0%가 빠졌습니다.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단키트를 만드는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뗐다는 점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반영되면서 정유주들, 그리고 광산주, 그리고 곡물 관련된 종목들이 많게는 4%에서 5%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기계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했던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TYM, 대동 이런 종목들이 생각났는데요. 자, 미국에서는 디어라는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빠르게 이러한 상승분을 아직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포트에 따라서 간밤에 또 밀리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주문량이 줄어들고 있고 또 비료 가격의 상승에 대한 그런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 속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475달러에서 400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점이 부정적이었었고요. 실제로 디어는 실적으로 봐도 5분기 연속으로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는 점이 추가적인 악재가 됐습니다. 이날 디어는 4.4% 하락하면서 주당 38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긍정적인 실적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바로 코카콜라가 되겠습니다. 자, 매출이 105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0.63달러.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좋은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코카콜라가 이렇게 실적을 잘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 효과였습니다. 코카콜라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전체적인 매출이 상승을 한 것이고요. 미국이 16%, 아시아하고 태평양은 6%씩 각각 콜라 가격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최근에 3월 한 중순부터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또 장중에 또 최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0.8% 상승을 하면서 65달러 후반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장 초반에 약했던 것처럼 유럽 증시가 먼저 열렸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그대로 먼저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 닥스 지수, 그리고 프랑스 캬코 지수는 1.5, 2%대로 상당히 깊게 하락을 했었고, 뉴욕 증시하고는 다르게 장중 내내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이 유럽 증시의 특징이겠습니다. 영국 증시 역시 1.8%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날은 뭐 특정 국가의 차별화 장세가 없이 모든 유럽 주요 국가들이 밀렸다라는 점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상품 시장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 보겠는데요.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더 밀렸습니다. 오늘 주요 상품 가격들이 주요 지지선들을 다 뚫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3.5% 하락하면서 100달러 내려왔습니다. 98달러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이 중국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게 되면서 또 비철금속 시장에서 중국의 힘이 가장 큽니다.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구리 가격이 3.3% 하락했습니다. 10,000달러 또 여기 또 내려오게 되면서 9,700달러 중반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에는 경기 긴축 쪽에 포인트를 좀 맞추게 되면서 안전자산의 흐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밀리면서 1,900달러 역시 여기에서도
주요 가격대를 내려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8.5bp 상당히 큰 폭으로 내려오면서 최근에 거의 한 2.98%, 거의 3% 근처까지 갔다가 하루 만에 굉장히 큰 폭으로 내려왔다는 점, 기술주 상승에 영향을 미친 재료였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 그래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주요 재료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국의 추가적인 봉쇄 조치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 속에 오늘 뉴욕 증시는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로 개장했지만 오후 들어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0.5에서 1.3%대의 반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지수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비되면서 주가 지수들이 일제히 상승 반전되는 등 장중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인구 350만 명 규모의 베이징 차유항구가 군의 감염 확산 위험을 이유로 임시관리 통제 지역으로 정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이 필수적인 사유가 아니면 거주단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고 식당과 영화관, 노래방, PC방 등도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는 소식으로 투자자들은 중국의 이 같은 강도 높은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을 줄 것을 우려하면서 이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한편 미국 경제 지표들이 다소 부진한 결과를 보인 점이 장 초반 시장의 또 다른 부담이었는데요. 먼저 달라스 연은에 따르면 4월 제조업체들의 기업 활동 지수가 1.1을 기록해 전달에 8.7 대비 급락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10을 대폭 하회했습니다. 세부 항목 중 전망 불확실성 지수가 29.8을 기록해 전달에 20.5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고 기업 전망 지수는 마이너스 5.5를 기록해 전달에 마이너스 0.7보다 크게 하락했는데요. 달라스 연은 측은 4월 텍사스 지역 제조업 생산이 완만한 속도로 확장되긴 했지만 전반적인 비즈니스 여건에 대한 인식은 엇갈렸다면서 미래 제조업 활동에 대한 기대는 완화됐지만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3월 전미 활동 지수 역시 전달에 0.54 대비 하락한 0.44를 기록했는데요. 이 수치가 플러스면 평균 성장세를 웃돈다는 의미이며 마이너스이면 성장세보다 못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가운데 이 지수는 생산과 고용, 실업과 소비, 판매 등 85개의 경제 지표를 가중 평균해서 집계됩니다. 연은 측은 85개 지표 중에서 59개 지표가 긍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26개 지표는 부정적인 기여를 했다면서 38개 지표가 전달보다 개선됐고 47개 지표는 전달보다 악화됐으며 개선된 지표 중 6개 지표는 지수에 부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통화 보유액 중 달러화의 비중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투자은행 JP모건은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달러화의 비중이 59%를 밑돌았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통화 보유액 중 달러화의 비중은 2020년 초에 62%였고 2015년에는 65%였습니다. JP모건 측은 달러화의 비중 감소세가 최근 더욱 가팔라졌다면서 미국 달러화의 자산으로 배분된 보유액 비중은 2018년 이후로 5%가량 감소했으며 감소 속도가 최근 수분기 동안 빨라졌다면서 통화 가치를 반영할 경우 달러화의 비중 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진다면서 최근 달러화의 강세가 달러화의 비중 감소세를 가리고 있다며 달러화의 비중 감소세는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된 2018년 이후 모멘텀을 얻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종목이 바로 트위터가 되겠습니다. 결국에 인수와 관련된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헤드라인에 장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트위터 소식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트위터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인수 제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트위터의 주가는 5.7%가 상승해 $51 70센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오전 중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트위터 이사회가 머스크의 인수자금 조달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이미 지난 24일 회동을 가졌다면서 최종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빠르면 오늘 중 발표가 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트위터는 앞서 머스크가 제시했던 주당 $54 20센트의 인수안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이른바 포이즌 필을 발동하는 등 지분 방어에 힘쓰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 긍정적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면서 머스크가 인수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했다고 공개한 후 트위터가 긍정적으로 전환됐다는 분석인데요. 증권사 웨드부시는 월가는
트위터가 머스크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장 기업으로서의 트위터는 끝났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입찰자가 등장하지 않는 한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으며, 오후 들어 트위터는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일론 머스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상무부의 3월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감소한 77만 건이며, 이어 S&P 케이스실러의 3월 주택가격지수, 상무부의 3월 내구재 수주, 컨퍼런스 보드의 4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되고, 개장 전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3M을 시작으로 제트블루 에어웨이스, UPS, 노바티스, 제너럴 일렉트릭, DR 호튼, 인베스코, UBS, 쇼윈 윌리엄스, 노던 트러스트, 그리고 폐장 후에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캐피털원, F5 네트워크스, 제너럴 모터스, 비자카드, 몬델레이스 인터내셔널,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주요 기업들의 실적 잘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현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